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에 정부가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놨는데 그 대응책에 대한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경제전쟁의 초기 성과 어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한의 경협으로,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의지표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화경제라는 것은 이제 남북한이 그 경제협력을 통해서 뭐 거의 한 나라처럼 경제 통일,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우선 남북한 경제협력 될 것 같습니까? 당장 8월 6일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을 황해남도에서 동해안 쪽으로 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3일 사이에 무려 4번, 8발을 쐈습니다. 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무성에서는 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협력, 군사연습, 그거 중단하라는 겁니다. 8월 5일부터 이른바 한미 동맹연습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없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홍길동 훈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해가면서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훈련을 합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전으로 넘어가면 CPX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실제 병력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아닌데 이조차 도대체 거기에 한국과 미국이 훈련하면서 동맹이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나라,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군사 주권이 있는 국가입니까?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지금 UN 제재를 뚫고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뚫고 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능가한다? 우선 그 가능성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려서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 뭐 어느 평론가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겁니다. 당장 발등에 우리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세울 계획 마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민주당이 최근에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법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경제전쟁 사이에서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 가능하면 벌써 했죠. 지금 일본으로부터 얻어 터진 다음에 굳이 내놓는다는 게 지금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될 문제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한 달 생산할 소재가 남았는 애, 아니면 뭐 3달 소재가 남았는 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지금 뭐 부품 소재 장비를 국산화한다고요? 그게 지금 당장 내놓을 대책입니까? 더군다나 이 법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말에 내놨던 법입니다. 재탕입니다. 재탕. 오죽 내놓을 게 없었으면 이런 걸 내놨을까?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입니다.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20년 전, 그러니까 IMF 때죠. IMF 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IMF 직전에, 그러니까 IMF가 1997년 11월에 우리가 IMF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IMF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펀더멘털리 튼튼하기 때문에 IMF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때와 펀더멘털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튼튼했는데 그때와 다르다니요? 그리고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를 교체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임창열 씨로 교체했죠. 임창열 씨로 교체한 게 1997년 11월 19일입니다. 임창열 씨로 교체했는데 임창열 씨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IMF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자회견하는 TV를 봐가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을 당시 최양부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놈아 무슨 얘기하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IMF에 갔던 건 뭐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뭐 아니면 약간 덜 튼튼하고 이래서 간 게 아니고 이런 경제사령탑이나 청와대 간의 어떤 엇박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때와 펀더멘털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22년 전에 펀더멘털 튼튼론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 정부에서 나오는 게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오염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겨우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첫 번째 내놓은 것이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입니다. 석탄재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시멘트 만드는데 보조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장비에 에칭가스가 어떻고 뭐 감광제가 어떻고 하는 초첨단 제품의 그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석탄재 수입을 규제한다고 그것도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걸 내놨습니다. 물론 석탄재는 일본이 전체 물량이 90%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석탄재? 일본이 석탄재 좀 수출 안 한다고 해서 뭐 좀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되는 거. 이거 어차피 폐기물인데. 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다. 뭐 지소미아 폐기, 한일 정보교류 협정. 아니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거는요 한국과 일본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입니다. 이게 일본에 대해서 전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소미아는요 한국과 일본 간의 2급 이하 군사기밀에 관한 교류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류도 안 합니다. 잘 아시지만 군사정보의 2급이라는 건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건 상호 호혜적인 건데 그걸 우리나라가 폐기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혀 두려워할 소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내년으로 얘기하면 올림픽 불참 이거 자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 여행 금지 구역 확대.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행 좀 뭐 가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일본도 관광산업이 타격은 받겠지만 그게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일본의 반도체 뭐 에칭가스나 뭐 이 플루노이드 감광제 같은 거 그런 거 수입 못해서 당장 뭐 반도체 부품 공장을 세워야 되는 이런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됩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절대 지지 않겠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며칠간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일본에 대해서 다신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결국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주말 빼면 2일, 5일, 6일 사흘간 내놓은 초반의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거야? 응? 뭐 평화경제 운운하고 국민이 얼마나 더 불안해져 있습니까? 저는 이 대책을 보니까 대책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결국 대책다운 대책은 없는 거구나. 대책다운 대책이 있었으면 초반에 쏟아부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일본은 지금 철기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석기 시대쯤 되는 거 가지고 내놓고 이게 대책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다시 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남북 간에 뭐 무슨 경제협력을 통해서 지금 경제협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또 되더라도 그거는 뭐 몇십 년 뒤에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의 대책을 놓고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를 믿고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대책을 2일, 5일,
6일 이렇게 연달아서 내놓는 것을 보면 만약에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다면 정말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 내놓을 수가 없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십시오. 서독 같은 경우 동독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999년 6월달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제불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합니다. 독일에서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체제를 전환합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줬던 복지를 축소합니다. 이게 바로 어젠다 2010입니다. 이거를 추진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해서 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수당, 실업수당 이런 거 삭감하고 당연히 인기가 없죠. 이건 반포퓰리스트 정책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슈레더 총리는 2005년에 실각하고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들어섰지만 메르켈 총리는 슈레더 총리의 이런 어젠다 2010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독일 경제를 부활시킵니다. 자,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구체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좀 늦었더라도 어젠다 2010 같은 정말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일본에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